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 요 그림 스케치를 마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텐데요. 먼저 그 도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600이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600으로 좀 정의를 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꽤 많은 부분이 하늘색으로 바뀌면서 요 부분이 지금 길이가 정의가 안 됐네요. 그렇다면 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겠네요. 요 두 개만 하면 될 걸 지난 시간에 이제 마저 끝냈었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을 끈 아쉬운 점이 있네요. 요 부분의 길이는 230이 되도록 설정을 하면 이 그림이 완성 파란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스케치를 해 봤고요. 이 부분이 모두 하얀색이 녹색으로 바뀌어야 어느 부분을 자꾸 드래깅을 하거나 흔들어도 나가지가 않죠. 근데 이 부분에 이런 걸 하나 뭐 하나를 컨스트레이트가 빠지면 이게 하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고 흔들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컨스트레인트가 이런 것들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는 해놓고 흔들어도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컨스트레인트의 역할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페이지까지 그래서 해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19페이지 컬러 다이아고노시스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녹색이 돼야 정상적으로 ISO constrained element, fixed element가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분홍색으로 가게 되면 오버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거예요. 가령 이 부분에 컨스트레인트가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하나 더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 분홍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분홍색으로 바뀐다는 거는 불필요하게 오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컨스트레인트가 먹지를 않는다는 그런 형태가 이미 충분히 잡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버가 된다는 거고요. 예. 하얀색인 경우에는 디폴트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하얀색인 경우는 컨스트레인트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이 부분을 고정시킬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스케치 어널리시스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스케치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보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스케치 어널리시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툴즈에 보면 스케치 어널리시스라고 있는데요. 모두 다 클로즈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중에 한 군데라도 오픈이 돼 있어서 이게 클로즈드 안 돼 있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라인이 끝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멈췄다 할 경우에 스케치 어널리시스 보면 한 곳이 구멍이 뚫려 있구나 하고 이렇게 진단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오픈도 돼 있는 부분이 있다 하고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예. 오픈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럼 클로즈 오픈드 파일을 이거 클릭하면 지가 자동으로 가서 붙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즈 시키고 다시 툴즈의 스케치 어널리시스 하게 되면 클로즈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을 때 툴즈의 스케치 어널리시스를 반영한 후에 이 부분을 찾은 다음에 요 두 번째 게 클로즈 오픈드 프로파일이라고 써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또는 딜리트 뭐 불필요한 걸 지운다든지 하이드 시킨다든지 뭐 컨스트럭션 엘리먼트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임시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 이런 거고 이게 오픈되어 있으면 뭐가 안 좋은 거냐면요 이렇게 엑시트 워크벤치 하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에러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 이러면 패드가 안 그려져요. 패드를 누르면 예. 패드가 안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다시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스케치 어널리시스 가서 오픈도 돼 있는 부분을 툴주에 스케치 어널리시스 가셔서 오픈 부분을 찾아서 클로즈드로 얘를 다시 바꿔주시고요. 이러고 나서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가면 패드를 그릴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20mm로 패드를 그렸습니다. 네, 그린 걸 확인하실 수 있죠. The operation performed on the features, 뭐 이런 워닝은 떴지만 이 패드가 잘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 얘를 호리젠탈로 얘만 선택해서 컨스트레인트 디파인드 날아 우리가 호리젠탈 배웠으니까요. 또 이 부분이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펴서 가셔서 요금 길이가 360도인 것을 고정을 시키면 얘 자체가 녹색으로 변하겠죠. 360으로 바꿨을 경우에 녹색으로 변하고요. 이 상태에서 패드를 업데이트하면 네, 되겠죠. 네, 그러면 패드가 더 완벽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이제 스케치 다이어그노시스의 스케치 어널리시스를 한 거고요. 클로즈는 닫혀있는 프로파일로 이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입체 형상의 도면 작업이 가능하죠. 아이솔레이티드 또는 오픈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까 오픈된 거 보여드렸죠. 프로파일이 독립되어 있거나 열려 있어 입체 형상의 도면 작업할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닫혀 있거나 독립되어 있는 곳은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죠. 이를 확대하면 끊기거나 독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때 지우고자 하는 선을 선택하면 이 트림을 이용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이 옆에 거를 이용해서 클로즈 섹션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그렇게 바꾼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스케치 워크벤치를 마쳤고요. 이번에는 이제 스케치 워크벤치 이후에 다른 부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 시간이 좀 남아서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의 첫 번째 파트를 보시겠는데요. 보시면 네, 제 얼굴을 좀 키워서 보고요. 네. 제가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일단 네, 인스트럭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화면을 보시는 거랑은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에 입장하는 방법은 이 미케니컬 디자인의 파트 디자인으로 입장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엑시트 시키고요. 스타트의 미케니컬 디자인, 이렇게 파트 디자인 입장하는 게 정식 입장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입장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게 첫 번째 페이지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케치 베이스 피처의 툴바를 익힐 텐데요. 또는 풀 다운 메뉴에서 파일, 뉴, 파트 1 순서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그냥 파일에 뉴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은 전에 보여드렸듯이 파일에 뉴로 해서 이 부분에 파트를 클릭해 주시면 이 부분을 입장하는 메뉴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장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입장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었고요. 2D 스케치 화면을 입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스케치 이런 부분을 눌러서 입장을 XY 플랜 잡고 이렇게 입장을 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XY를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 화면상에서 이 XY 부분을 잡아도 근처에 가면 XY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클릭했다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 그때 스케치 입장하기, 스케치를 클릭해 주시면 스케치로 2D 도면을 작업할 수 있는 상태로 입장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Y 부분이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걸 보셨죠? 이렇게 하이라이트 됐을 때 입장하기를 눌러서 입장을 했고요. 혹시라도 제가 하는 게 이해가 그만 안 되시는 분들은 리와인드해서 다시 들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당연한 거라서 굳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스 중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패드 아이콘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는 이 프로파일을 이렇게 만든 거를 입체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입체를 해주면 될 텐데요. 입체로 올리는 방법은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한번 입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로 가셔서 프로파일 가기 전에 앞서서 2D 스케치를 해야 될 텐데 2D 스케치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을 찾아서 스케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이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을 찾아서요. 카티아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인 거죠, 지금은. 조금만 이쪽으로 뺄까요? 뺀 상황에서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단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런 식으로 단면을 만들게 되고요. 이런 정도로만 만들고 얘를 한번 미러링을 통해서 미러링을 해보겠습니다. 미러링을 해보는데 미러링을 하기에 앞서서 이 부분이 너무 좀 길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 라인을 이용해서 좀 작업을 이렇게 하고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미러를 이용해서 미러링이 되게 한번 축이 지금 안 잡히네요. 왜 안 잡히는지는 축이 안 잡히니까 축을 그냥 하나 이미지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축을 만들고 이렇게 미러링을 할 수 있도록 여기를 선택해서 미러를 클릭하고 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줄인다든지 이 부분을 줄이더라도 동시에 같이 시메트리하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뭘 만들었냐면 요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미러링을 한 거고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툴즈의 스케치 애널리시스 가서 오픈 프로파일이 있는지 확인했더니 없어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졌으니까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상태에서 패드를 우리가 설명해야 되니까요. 패드를 클릭해서 이 부분의 길이를 보겠습니다. 길이가 20mm가 되도록 하게 되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OK를 하면 패드가 이렇게 완성이 될 텐데요. 발표 강의 자료는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걸 좀 이렇게 꺾겠습니다. 꺾어서 Fit All In 버튼을 눌러서 동시에 이 화면이 되도록 했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패드를 보게 되면, 패드를 수정하려면 이 패드를 더블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는 대화창을 다시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모어 버튼이라고 있는데 모어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미지대로 이 모어 버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 얼굴의 형상은 좀 줄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어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창이 하나 더 나오게 되고요. 이 세컨 리밋에다가 20mm를 주게 되면, 예, 그럼 세컨 리밋에도 프리뷰를 하면 그 부분의 바깥 부분, 여기가 단면 프로파일을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예, 패드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를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모어 버튼 눌러가지고, 예,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교재로 보시게 되면 76페이지의 그 내용이, 그래서 양방향을 다르게도 이걸 20mm를 만약에 이 부분만 50mm로 하게 되면 이 양방향이 다르게도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요렇게 만들 20mm 50 이쪽은 50mm고 이쪽은 20mm가 되도록 그렇게 패드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요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모어를 다시 레스로 만들고요. 이 부분에 미러 익스텐트라는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해서 프리뷰를 한 미러 익스텐트 뭐냐면, 여기 한쪽을 20mm로 했지만 양방향으로 20mm가 되도록 하는 것이 미러 익스텐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미러 익스텐트는 위아래로 이렇게 뭔가를 주는 것이 미러 익스텐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패드에 두께를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두께를 주는 방법은 이 thick이라는 거를 한번, 미러 익스텐트는 빼고 thick이라는 걸 이렇게 주게 되고서 프리뷰를 이렇게 줄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thickness 1을 1mm 이렇게 놓고 정의창이 이렇게 뜨는 경우에, thickness 2는 바깥쪽 방향을 지정할 때 선택하여 취수를 기입하고요. thickness 1을 20mm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20mm로 여기도 한번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프리뷰를 이렇게 보시면 thickness 1 방향으로 뚫린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방향으로 20mm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두께를 줄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네. 뉴럴 파이버를 체크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20mm가 되게, 이게 요 패드는 20mm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미러 익스텐트 뉴럴 파이버를 선택을 해주면 양쪽으로 이렇게 20mm가 두께를 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트럴 면을 기준으로. 네. 뉴럴 파이버를 직접 해보시고 양쪽으로 이런 것들이 잘 건사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버스 디렉션을 클릭하게 되면 네, 리버스 버튼이 여기 있네. 리버스 디렉션을 주게 되면 리버스 반대 방향이죠. 네. 리버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패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겠고요. 요거를 thickness를 빼주고요. thickness를 빼주고 다시 프리뷰를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Go to Profile이라는 버튼을 좀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셀렉션에서 프로파일 서페이스로 가시고요. 레스로 줄여서 프로파일 서페이스로 가셔서 요 부분이 Go to 맞을까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네, Go to 스케치 1으로 다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 1으로 입장해서 요 부분에 스케치를 수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볼게요. 요걸 하나 넣고
미러 익스텐트 눌러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홀을 하나 뚫은 후에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캔슬을 하고요. 네.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뉴럴 모어를 레스로 바꾸고 프리뷰를 하고요. OK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0으로 바꾸고요. 레스로 해서 프리뷰를 한 다음에 스케치로 들어가서 원을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원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을 하나 여기다가 더 그린 다음에 요 부분만 네. 원 하나만 클릭하고 스케치 워크벤치를 네, 빠져 나오니까 네 이렇게 다시 이 패드를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 워크벤치를 입장해서 네. 그렇게 이제 패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드래프트 앵글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얘는 지우고요. 드래프트 앵글이 가능하게끔 네, 오케이 해서 오케이 누르고 얘는 다시 지운 상태에서 스타트에 파트 디자인을 새로 입장을 해서 패드를 그려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은 이런 식으로 그릴 거고요. 이렇게 사각형, 이런 사각형 그리지 말고 이 센터드 사각형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6일 기준으로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이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패드를 한 50mm 정도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드 중에 두 번째 거는 이제 드래프티드 플래티드 패드라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패드를 선택해 주고요. 두 번째 얘를 선택해 주면 이걸 설명하려니까 패드를 만들 필요는 없겠네요. 다시 여기로 가셔서요. 패드는 지우겠습니다. 패드를 지우려니까 칠드런은 지우지 말고요. 이렇게 지운 상태에서 드래프티드 플랫을 이걸 해주고 이 랭스는 50mm고요. 세컨 리밋은 노 셀렉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디그리만 앵글만 15도로 좀 표시가 나게 15도로 표시를 해주고요. 네. 세컨 리밋은 드래프트 기준면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드래프트 기준면이니까요. 요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요면. 네, 이렇게 해서 프리뷰를 하면
이건 패드를 할 때 이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게 패드를 하는 것이 아니고 15도 방향으로 패드가 되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요 드래프티드 플래티드 패드가 된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멀티 패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